평소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손녀는 집에 있던 과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손녀 측은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시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손녀에 대해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바로 제가 엊그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그 책의 핵심되는 사건이 친부 살해인데요. 이 사건은 친부는 아니지만 친할아버지죠. 많은 분들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만 갖고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사람이 죽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만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입니다. 과도처럼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칼 사진을 찍어가지고 손잡이가 몇 cm다, 칼날이 몇 cm다, 어떤 종류의 칼이다, 이런 거를 수사 기록에 첨부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80대 고령이었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살짝 넘어져도 부러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80대의 고령의 할아버지한테는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행동이라면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범행 직후의 행동입니다. 손녀는 범행 직후에 바로 119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손녀에게는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손녀가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면 정당방위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여야 합니다. 만약 심각한 폭행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말다툼만 하는데 손녀가 과도로 찔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존속살해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면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존속살해치사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일 생각이 없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흉기였는지, 흉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를 얼마나 찔렀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범행 직후 행동은 어땠는지, 평소에 별다른 갈등 관계는 없었는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결국 이 사건도 이러한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손녀의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승윤 변호사입니다.